별명은 창광이에요. 사람들이 이제 창광 그러니까 뭐 밝게 빛나라 뭐 이렇게 한다는데, 그냥 미친놈 미친놈 이렇게 하도 해가지고 이게 미친놈이 아니라 잘생겼다고, 그리고 밝게 웃는다고 저 미친놈 같은 놈이 왔다고 역할게. 그래서 미친놈, 그래서 미칠창 미칠강 자를 써서 미친놈 그랬죠. 1998년도 예, 이제 선배들이 지어준 별명이에요. 제한자가 이제 학선 선생이 제한자고 미친놈이라고 하자, 창광이라고 하자. 그리고 이제 그런 걸 하려면 이렇게 증명법사들이 앉아 있어야 하잖아요. 누군가 증명을 해야 하잖아요. 백민, 박영창, 적천수의 저자 예광의 창원출판사 사장, 뭐 여럿이 이제 인디에서 뭐 이름을 그렇게 불렀죠. 제 직업은 저기예요. 술사예요, 술사. 통변하는 거. 사무실에서 전 보는 거. 그렇잖아. 그게 제 직업이에요. 뭐 강의하고 그런 거 할 줄도 몰라요. 뭐 책도 별번 찾게 읽어가지고 그런 것도 할 줄도 모르고. 그래요. 그러니까 강의하고 뭐 이런 게 직업이 아니고 술사예요. 그래서 이렇게 술사를 하다 보니까 책하고 내용이 비슷한 게 있고 틀리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기록으로 해야 되겠구나, 기록으로 남겨야 되겠구나 하고 쓴 책이 격국과 용신이에요. 책 제목이 아니고요, 목차 제목이에요. 저는 책 제목이 없어요. 책 제목이 하나도 없으니까 창광명운집이라고 막 하고 이제 그 출판사 얘기고 그런 거는 없어요. 그냥 격국과 용신, 그러고 음양오행, 그러고 육신, 이렇게 세 권을 냈죠. 근데 힘들대요, 그게 뭐 읽기가. 난 좋은 줄 알고 냈는데. 그래가지고 기초책을 내라고 하길래 냈죠. 그것도 한 6개월을 거쳐서 세 권을 써놨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대요. 그래서 그 1년에서 2년 걸리는 척 하면서 세 권을 냈죠. 명리학계로 1, 2, 3을. 그거 한 6개월밖에 안 걸린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그거 오래 걸린 거 아니에요. 너무 어렵대요. 그게 아무리 봐도 약간 제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하여간 저는 술사예요. 저는 강사나 뭐 이론가가 아니에요. 그 점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개업한 지는 올해가 40년이 된 것 같으네요. 그래도 사람은 후회가 있는데 그 후회가 뭐냐면 격국과 용신 책을 그 어린 나이에 지나치게 유명하다는 이유로 이렇게 편집도 안 하고 강의록을 모아서 냈다는 거. 2006년도에 냈는데 그냥 낸 거죠. 그냥 낸 거죠. 그게 후회를 해서 그거를 다시 한 17년간 작업해서 다시 그거를 내는 게 제가 이제 마지막에 할 일인 것 같아요. 그걸 다시 내는 거, 다시 쓰는 거. 일단 다 써놨는데 숨이 가빠가지고 편집을 다 못하고 있어요. 그거 이제 내면 원래가 이제 어디가 갈 데가 있어서 태어난 거니까 그러고 이제 정리하고 이제 그만두면 될 것 같아요.
명리학은 뭐냐? 명리라고 해서 명자가 이건 이제 목숨 명자로 읽으시는 게 아니라 이게 명령 명자로 읽으셔야 되는 거죠. 명령 명자, 목숨 명자로 읽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식으로 읽지 말고 명리 그래요. 이렇게 명리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방식으로 얘기를 하면 명리라고 안 하고 명학 이렇게 얘기하죠. 명학. 그걸 이제 뭐 명리학이라는 이름으로 하는데 우리는 명학 그러죠. 명학이라는 건 이렇게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명학이라는 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내가 나한테 물어보고 내가 나한테 대답을 해줘야 되잖아요. 누구한테나 다. 그렇죠? 명학이 뭐냐면 명리학이 뭐냐면 이런 것들이에요. 시간이 있으시죠? 시간. 그렇죠? 시 말고 시간. 시간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시간이라는 거는 이렇게 시각과 시각이 연결한 게 시간이에요. 그렇죠? 1월 1일이라는 시각과 9월 23일이라는 시각이 있잖아요. 이 시각을 연결한 것이 시간이거든요. 이해 가시죠? 이 시간을 보는 학문이 명리학이에요. 이 시각을 보는 걸 점이라고 그래요. 점학. 이 점학이라고 그래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있는데 시간 속에 무엇이 있다고 믿었냐면 믿음이잖아요. 처음에는 가정으로 믿는 거죠. 무엇이 있다고 믿었냐면 기가 있다고 믿은 거예요. 시간 속에. 그렇죠? 시간 속에 기가 있다고 믿은 거죠. 그리고 시간 속에 시간에 대한 변화가 있다고 믿은 거예요. 시간의 변화. 그렇죠? 그래서 시간이 변화니까 시화라고 그래요. 시화. 시간이 변한다니까 믿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빼면은 화가 있는 거죠. 화. 그렇죠? 빼면 시화를 뭐라고 말하냐면 질이라고 그래요. 질. 시간이 변하는 거 질이라. 여러분들 시간의 변화를 뭐라고 말해요? 명리학에서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시간이 상생한다고 하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상생해 안 해? 상해죠. 그죠? 여러분들 인묘진, 사오금 이렇게 하되 시간이 상생하는 거죠. 기가 상생을 하는 거잖아요. 목화, 토금수, 목생화, 화장도 이렇게 시간이 기가 상생하잖아요. 그거를 시화, 그러니까 시화라고 쓰지 않고 이렇게 질이라고 쓰는 거예요. 질. 이렇게 쓰는 거예요. 시화라고 그래요. 시화 그랬죠. 시화를 동양 철학에서는 시화를 뭐라고 말하냐면 시령 그래요. 시간이 우리에게 명령을 내렸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시화 그래서 질 그래요. 질 그랍니다. 이거는 기라는 게 있고 질이라는 게 있고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기라는 게 있어요. 기 알았죠? 뭐 한난 조습이든 뭐든 기가 있고 질이라는 게 있어. 이거는 시간이라고 하죠. 그러면 그 속에 이렇게 뭐가 있냐면 그러한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고 그 기운이 지나가는데 거기서 뭔가 물건이 생겨요. 이 가지 물건이 생겨요. 소도 생기고 강아지도 생기고 김성태도 생기고 이지연이도 생겨. 이렇게 생기는 거잖아. 이 물건이. 이 물건들이 생기는 이 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물화라고 하죠. 물이 화를 이게 생겨요. 얘를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죠. 형이라고 해요. 기질형 그러죠. 그래서 기질형 이렇게 생겨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표시한 거예요. 표시한 거예요. 이런 거를 물상화시켜서 설명을 하거나 기운화시켜서 설명을 하잖아요. 뭐 기운화시키는 거잖아요. 이거를 기운화시킨다고 해서 이거를 기상화라고 그래요. 원래는 기상화 시켜서 설명을 하고 이거를 생장성멸화 시켜서 그러니까 이게 물상화 시킨다고 그래. 생장성멸화 그렇게 생장성멸화 시킨단 말이에요.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게
명리학에서는 이거를 기질형 이렇게 설명하지 하고 간지학이래요. 간지학. 명리학은 그러니까 뭐예요? 간지학이에요. 간지학. 아주 그렇죠? 그런데 그걸 동양철학으로 들어가면 천지인 삼재 그래요. 그걸 도교 철학으로 들어가면 기질형이래요. 이게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냐에 따라 틀린데 여튼간 이런 뜻이에요. 이거를 기익을 합니다. 이걸 뭐라 그래? 시간. 표현을 질그라는 거죠. 시간이 가면 변하니까. 그렇죠. 시간하면 말물이 나와 안 나와? 나왔다 들어갔다 하죠. 아, 말물이 나오죠. 왜 안 나와요? 봐봐요. 얘를 생장성묘라 물건화시키고 얘를 물건화시키고 얘는 새잖아요. 새. 임수는 새잖아요. 새. 책에 써있죠. 임수가 새라고. 아니, 써있어요. 다 동양철학 책에 안 써있는 책은 없어요. 저처럼 현장에 있는 점쟁이도 틈틈이 점 보는 시간에 책 보니까 임수는 새라고 써있고, 이걸 뭐라고 써있어요? 물고기. 한자로 얘기해 볼게. 오류. 새라고 하면 안 되잖아. 뭐가 날샌 것 같잖아. 그러니까 뭐라고 한자로 하니까 조류.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거 다 써 있어요. 이게 물로 얘기하는 거죠. 이해 가시죠? 기상으로 얘기하니까 뭐라고 말이에요. 이걸 조류라고 그래. 북서풍이라고 그래. 북서풍. 이거를 뭐라고 말해요, 이제? 남동풍, 그러죠. 그렇죠? 예, 남동풍, 이렇게 말하죠. 예, 그렇죠. 여기에서 이제 뭐 만약에 좌월일 것 같으면 북서풍이 99%고 남동풍이 1%니까 이때는 어떤 게 세요? 북서풍이 세요? 남동풍이 세요? 남동풍이 세죠, 1%가. 아이씨. 여하튼간 알았어, 그냥 글쎄요. 아니 지금 뭐 이걸 강의하자는 게 아니고 명리학이란 무엇이냐를 물어보는데 명리학은 간지학이다. 그거를 도양 철학에서는 삼재를 보는 것이다. 그리고 도교에서는 기질형을 보는 것이죠. 뭐 이런 뜻이잖아요. 뭐 이런 의미로 다가오는 거죠. 이렇게 시간을 보는 거를 명리학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간지를 보는 것이죠. 그렇죠. 이거 명리학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명리학이라고 하는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운명학에서 판단합니까? 그러면 상생상극이죠. 상생상극이죠. 기가 상생하는 거 아시죠? 목의 기는 뭐예요? 책에서 읽었을 거 아니에요. 생기 그러죠? 혹시 읽었나요? 안 읽었구나. 그죠? 안 읽었구나. 생기 그러지 않아요? 화의 기운은 장기 합쳐서 생장 기운. 그렇잖아요. 금의 기운은 성기 이룰 성자. 수의 기운은 멸기. 그래서 성멸기. 그래서 생장 성멸 그러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인묘진의 기운은 보문. 무슨 기운 그 시간의 기운이 뭐예요? 그거는 인묘진. 한습한 거 아시죠? 그거는 기온을 온도와 습도로 표시해야 되니까 한습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인묘진의 인중의 간목은 뭐예요? 그건 기운이요, 물건이요. 물건이죠. 그럼 걔를 뭐라고 그래요? 무슨 물건이라고 그래요? 조류로 말하면 알이라고 하고, 초목으로 말하면 근묘라고 하고, 사람으로 말하면 학생이라고 하고. 그렇게 안 해? 다 책에 써 있죠. 너무 자세히 써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냥 지나간 거예요. 예, 거기다가니 이렇게 이인 중에 간목은 이게 사람으로 말하면 조류로 말하면 어류로 말하면 이렇게 써 있는데 그거를 써 있으면서 왜 여기에 원년이는 복이 없다고는 왜 안 써 있지 이렇게 보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인연복, 전연복 이런 거 찾다 보니까 안 보인 거지. 그게 보였어야 되죠. 뭐 그렇게 책에 모조리 써 있어요. 제 말이 아니고요. 저는 손님한테는 말을 지어내죠. 금방 망할 것 같아서 대박이야. 알았지? 대박이야. 예, 이렇게 얘기해. 잘할 수 있어. 손님들은 저한테 수십 년을 속아왔어요. 대박이야. 잘할 수 있어. 굿이야. 너는 살 수 있어. 맨날 거짓말 시켜요. 제자들한테는 거짓말 안 시켜요. 왜냐면 책에 써 있으니까. 언젠가는 저는 학자가 아니고 술사니까 학문으로는 저를 능가할 거 아니에요. 거짓말 안 시켜요. 책에 다 써 있어요. 이렇게 써 있어요. 그렇죠? 이거를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명리학에서는 상생상극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상생상극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상생상극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그렇죠? 생자에 뭐가 붙어요? 그냥 생이요, 상생이요. 상생, 대상이 있어야 돼, 대상. 그렇죠? 극, 예, 극, 예. 극이요, 그냥 극이요, 상극이요, 대상. 대상이 항상 대상이 있어야 돼요. 봄은 상생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목생화라는 여름이 있어야 되죠. 상생을 받으려면 겨울이라는 수가 있어야죠. 수생목, 목생화, 대상이 있어요. 항상 대상이 있는 거죠. 상극은 대상이 있어야 돼요. 심으면 거둬야 되죠. 그렇잖아. 봄에 심으면 가을에 거둬야 되니까 상극이죠. 칼도자 들었잖아요. 거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을에 심으면 언제 거둬야 돼? 봄에 거둬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오디는 그냥 겨울에 따먹어, 봄에 따먹어. 겨울에 커서 봄에 먹는 거예요. 딸기는 겨울에 커서 봄에 먹는 거예요. 보리는 겨울에 커서 봄에 먹는 거예요. 살구는 겨울에 커서 봄에 먹는 거예요. 거둔다니까. 전부 다 가을에만 거두는 줄 알고. 마늘 지금 잘 크고 있어요. 저희 밭에. 담아내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양파 잘 크고 있어요. 생극으로 보는 겁니다. 명리학입니다. 말하자면은 뭐 교육부에 가면 교육이 하나의 골자잖아요. 그렇죠? 목적이죠. 이해가 한 거예요. 거기 주어가 있어, 목적어가 있어. 교육부에. 목적어 이제 주어가 어디 있어? 그렇잖아요. 국방부에 주어 있어요? 국방부가 뭐예요? 국방의 목적이죠. 그렇죠. 명리학은 목적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목적이 뭐예요? 불교의 목적이 뭐예요? 나를 수양시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 과정은 부처님 행실을 따라다 보니까 내가 수양된다는 뜻이지, 부처님한테 뭐 신이라 저라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수행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기독교의 목적은 잘 모르겠고요. 등한 목적을 뭐예요? 여기 명량의 목적은 무엇이냐? 이게 목적을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그걸 중국말로 말하니까 목적이라 해야 돼요. 중심이라고 해야 돼요. 이렇게. 중심은 무엇입니까? 이런 뜻이죠. 중심은 용신입니다. 용신. 용 그러죠. 용 그럽니다. 갑, 자, 그잖아요. 임, 개. 이걸 뭐라고 했어? 물이라고 했죠. 이걸 기질형으로 따지니까 뭐라고 그래? 형이라고 했죠. 그렇죠. 이거를 뭐라고 그래? 이렇게 물이라고 하죠. 네. 네. 원래는 물을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써버렸다니까 이렇게 쓴 거. 이건 가공한 거고 이건 그냥 원래 물이고요. 물, 이게 원래 이렇게 써야 되는데 우리나라 글자니까 이렇게 쓰는 거지. 원래는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거든요. 물 그래서
귀자도 이렇게 그냥 써야 되는데 자꾸 여기다가 쌀미자 쓰라고 강의에 잘 쓰는 것이지. 그래가지고 한자 아래안 그래도 이게 잘 안 나오게 하길래 쓰는 거지. 원래 귀는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예, 그렇죠. 예, 물그랍니다. 예, 그렇죠. 이해가시죠? 이거를 써야 돼, 안 써야 돼? 밭에 보리가 컸네 그래야 돼. 그래 그렇게 하고 말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저거를 농사를 잘 져서 우리 큰딸 시집 보낼 때 뭐를 사로 만들어서 이렇게 할 마음이 생겨야 돼, 안 생겨야 돼? 바다에 뭐 이렇게 바다에 뭐 참치가 막 지나가. 참치가 지나간다 야호 이렇게 하고 말해야 돼. 저걸 잡아가지고 어떻게 톡 고아가지고 아버지 밥상에 올리고 뭐 이렇게 해야 돼, 안 해야 돼? 써야 돼, 안 해야 돼? 써야 돼, 안 해야 돼? 써야 돼요. 예, 명리학적으로 생각해봐. 동양철학으로 하지 말고 이렇게 여행 간다고 생각해봐.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 농사인다고 생각해봐. 써야 되죠. 써야 되니까 얘가 뭐예요? 이제 명리학적 말로는 용이죠. 쓸 용자. 쓸 용자. 쓸 용자. 이게 가운데 중자예요. 가운데 중. 가운데 중자. 이 가운데 중자에 너무 심하게 썼나? 예. 가운데 중 그래요. 고어예요. 고대어. 경행문자 가운데 중자예요. 이해하셨죠? 예. 가운데 중이라는 게 뭐냐면 하늘에서 가만히 있는데 땅에다가 뭐를 싹 낳게 했어요. 막 배추도 낳게 하고 가만히 뿔도 낳게 했어요. 그러면 불이 났어. 하늘에서 풀을 낳게 했어. 그거를 유기적 표현으로 귀신이라고 그래요. 귀신. 귀신이라고 그래요. 귀신이 뭐 머리 산발하고 난 게 아니라 자연이 뭐를 만드는 거를 귀신이라는 용어를 써요. 그렇죠? 근데 동양 철학의 가장 중요한 화두는 하늘에서 뭐를 낳게 했어. 하늘에서 땅에 뭐를 이렇게 낳게 했어. 낳게 했는데 여기는 보리가 낳게 하고 여기는 쌀이 낳게 했어요. 저거를 어떻게 쓰면 좋은가 하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죠? 예, 저거 하늘에서 땅에다 내려준 걸 어떻게 쓰면 좋을까 하고 생각한 거를 뭐라고 말해요? 전복자라고 하죠. 전복이라고 하잖아요. 예, 가운데 자에 정복자를 써서 쓸용자가 됐답니다. 그렇죠? 아, 가운데 중자에 전복자를 써서 쓸용자가 됐다고요. 아유, 중국말은 다 해의 문자 합성어인 거 아시죠? 예, 그래서 이 물건을 어떻게 써야 되나고 생각한 게 용이에요. 이해하셨죠?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써요? 여러분들 만약에 소 같으면 어떻게 써요? 뜯어 먹으면 되죠. 사람은 인지 능력이 있어 없어? 있어. 그럼 쟤 하늘처럼 나도 쟤를 뜯어서 다시 심어볼까 생각해야 안 해. 저거를 해가지고 저장을 해볼까? 빨리 먹고 배 쪽에 저장할 거요? 그건 아니죠.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겠죠. 예, 저거를 어떻게 써야 되나 하고 생각한 거를 뭐라고 말해요? 시인이라고 그래요. 에휴, 감이 감나무에 열렸어. 그냥 열렸어 그럴 거요. 따다가 꽃감으로 만들 거요, 안 만들 거요? 예, 예, 이게 별신자예요. 별신자. 이게 뭐예요? 하늘에서 일천개의 복을 내려줬다는 일천천차의 벼화자잖아요. 일천개의 복을 내려줬다고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뭐가 났어, 안 났어? 벼화자잖아. 그거를 갖다가 썼어, 이렇게. 별신자잖아요. 그렇게 된 것들이. 그래서 이렇게 쓴 거예요, 용신. 신이라니까 뭐 귀신, 신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냥 저거는 용신이라고 해서 이 물건을 어떻게 쓸 것인가. 어디에 있어, 얘가? 천간에 있어, 지지에 있어, 지장간에 있어? 예, 지장간의 물건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생각한 거죠. 그렇죠? 예, 명리학은 용신. 저 물건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생각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것이 이제 나중에 세월이 흐르고 흘러서 그런 것들을 인제 저 물건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생각하는 과정이 적혀 있는 책은 포박자에도 있고요. 그렇잖아요. 여부리가 지은 여시춘추 십이기에도 있고 이게 아시죠? 예. 예. 말하자면 긴어요. 희남왕이 지은 희남제에도 있고 그렇죠. 동중서의 그 유명한 춘추류에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당나라 이전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지어낸 책에 수많은 책에 저 물건을 어떻게 써야 되나 하는 게 나와 있죠. 그런 것들이 나오다가 여러분들 초연수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렇게 쓰는데 사람도 쓰는 법이 있구나 하는 걸 생각하는 단서를 거기서 잡죠. 그게 뭐예요? 이제 사람을 쓰는데 사람을 써야 되잖아요. 사람 써야지 안 써야 돼. 그쵸? 저 사람을 내가 쓰려면 내가 뭐가 돼야 되죠? 만약에 이 사람을 내가 부인으로 쓰려면 내가 이 사람을 부인으로 써야 돼. 내가 남편이 돼야 돼. 내가 남편이 돼야 되죠. 그냥 부인으로 써? 그럼 납치범이지.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문교부 과장이 되려면 과장을 써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문교부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나를 사용해서 상대를 쓰는 방법, 사람, 그게 육신이 된 거죠. 예, 나를 사용해서 물건을 쓰는 방법, 그게 이제 오행이 된 거죠. 그렇지만 오행은 세 가지로 나눠졌죠. 기의 상생, 상극. 이해하시죠? 그래, 뭐의 상생은 질의 상생, 상극. 시간의 흐름이잖아요. 그리고 물건의 흐름이 또 있죠. 용신, 밑에 용신, 물의, 생장, 성멸. 이거 상생, 상극이라 그래요. 이거죠. 또 육신으로 또 설명해야잖아. 물건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 지장간에. 사람들이 사람으로 사면 되죠. 사람 그러잖아. 임수는 사람으로 뭐예요? 어제 태어나서 내일 가실 분이 누구요? 부모죠. 오늘 태어나서 내일 갈 사람이 누구요? 나죠. 내일 태어나서 다음에 갈 사람이 누구요? 자식이죠. 그렇잖아. 임수가 뭐예요? 어제 태어나서 내일 가실 분이고 오늘 태어나서 가실 분이 누구요? 개수죠. 그렇잖아요. 나잖아요. 다음에 태어나서 다음에 가실 분이 누구요? 간목이죠. 아니야? 아니라고 빨리 누구 때려주기려면 어떤 놈이 어떻게 아니라고. 책에 그렇게 써 있는데. 그렇잖아요. 이게 이제 육신이라고 하죠. 그렇잖아요. 육신, 사람 관계가 흘러간다. 육신의 상생상극. 그렇죠? 예, 사람 관계가, 대인 관계가 흘러간다. 육신의 상생상극. 사회적 관계죠. 가족 관계가 흘러간다. 육신의 상생상극. 이해가시죠? 기준이 틀릴 뿐이죠. 사회적 관계 흘러간다. 정관 기준이고, 사람 관계, 가족 관계 흘러간다. 정인 기준이고, 그렇죠? 직업 관계가 흘러간다. 상생상극으로. 이걸 뭐예요? 격기준이죠. 아주 간단하잖아요. 그렇죠? 용신 관계가 흘러간다. 그건 뭔 기준이에요? 용신 기준이죠. 뭐 제 개수에 났거나 내거나 그건 제가 지정해 주지 않았나? 8개 당령으로 그 기준을 삼아서 해봐라. 그것만 해도 어디요 헤매는 거 우리나라 역학자들 나 만나서 복 받은 줄 알아. 육실한 인간들. 예, 그렇게 헤매더니 내가 지정해 줬잖아. 그거 하나만 이래도 그거 가지고나 나 죽걸랑 24령 가지고 하고 지금은 안 되니까 대가리가 돌아가야지 하지. 24령은 최근 72후까지 다 써놨어요. 나중에 제가 죽걸랑 보자보세요. 72후까지 72후 5일 단위로 설명까지 다 해놨다고. 일단은 그거 발표하면 죽이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그건 나중에 하시면 돼요. 이게 용신론입니다. 명리학이 뭐라고? 기질형을 보는 거라고. 간지학이라고. 그렇죠? 명리학은 뭘 설명하려고 하냐고? 물건을 쓰는 방법을 설명한다고. 그렇죠? 그래서 물건, 지장간이 물건이잖아요. 물건을 무엇을 그러잖아요. 언제
지지가 언제죠? 언제? 천간이면 기니까 어떻게? 통변부터 가르치잖아요. 이 물건이란 무엇을 언제 어떻게 간지하기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 여기서는 자평 명리학에서는 내가라는 게 없습니다. 목적, 나라는 주어가 없고 목적입니다. 용신이라는 게 나야, 내가 항하는 목적이요. 목적이잖아요. 아유, 명리학이 여러분들 가정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만든 게 아니고, 인간의 궁극적 삶을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생각해 봐요. 생존을 위해서. 그렇죠. 그럼 나는이라는 말에 통해 안 통해? 아니, 하세요. 그 유튜브에 가서 하시고, 명리학을 연구하시려면 해서는 안 되고, 손님 볼 때는 해도 돼요. 왜냐하면 나는이라는 말을 하니까. 그렇지만 궁극적인 명리학은 그거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명리학이고, 이게 명리학의 중심의 목적은 물을 쓰는 거다, 용신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명리학이 뭐라고? 간지론을 공부하는 것이고, 그리고 명리학은 용신을 공부하는 것이다, 뭐 이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명리학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너무 간단하죠? 그리고 가끔가다 이제 여러분들이 예, 제가 얼굴만 잘생긴 게 아니라 지금 몸매가 이런데 몸매도 좋았어요. 그 30대에 너무 유명해졌죠. 30대 후반에. 38에는 이제 감당이 안 될 만큼 유명해졌죠. 그래서 40이 되면서 41에서 42까지는 계룡산으로 도망갔죠. 감당이 안 되니까. 그리고 2년 있다 올라오니까 손님이 하루에 70번씩 대문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 때문에 커피숍도 생기고 막 그랬죠. 그러다가니 또 1년 또 쉬었죠. 수술도 하고 뭐도 하고. 쉬는 김에 도망갔죠. 계룡산. 지금 우리 집으로 도망간 거, 여기서 있다는 죽을 것 같아서 됐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따르니까 그 이름을 서당계 클럽이라고 했죠. 명리학은 공부하지 말고 명리학 공부하려면 놀자, 이게 안 먹혀 들어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 별명을 따서 창광명리학이라고 했어요. 그렇잖아요. 했어요. 그랬더니 그걸로 이제 둘로 쪼개져서 인터넷에 창광명리학이 2개가 있잖아요. 그렇죠. 엿먹어라 학회가 하나 있고, 공부하겠다 학회가, 엿먹어라 아시, 엿먹어라 창광로 엿먹어봐라 이 새끼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다 겪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거 하시려면 모멸과 분노를 견디는 힘을 가지셔야 돼요. 힘을 가지셔야 돼요. 아니 무슨 뭐 이거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뭐 김정일, 김일성이야, 때려잡자 김일성, 이게 그게 아니에요. 서로 존중을 해야 되는데, 존중하기 힘들으면 엿먹어라가 되는 건데, 엿먹어라까지 여러분들은 참고 견딜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고민 생각하다 2010년에 이건 안 되겠다, 그냥 나 혼자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덕금학당이라고 해서 2010년 5월 17일 날 또 이름을 바꿨어요. 봐봐요. 서당계 클럽 창광명리학회, 창광자 빼라, 이제 김성태도 빼고 덕금이라고 이름 바꿔 덕금학당을 2010년 5월 17일 만들어서, 저는 꼭 뭐 만들 때리면 등산을 가요. 개고생을 통해서 뭔가 개업해야지, 앉아가지고 사려놓고 절하고 님이 그런 걸 왜 지랄이요. 그냥 개고생하라. 산을 가서 만들어 놓고 뭐 하여서 생긴 게 덕금학당이에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손님만 보고 조용히 살라고 했는데, 송진아 학장이 사람을 약 올리는 거예요. 선생님 인기도 하나도 없고 뭐 우리는 다 죽으라는 거냐고 뭐 약을 올리더래요. 그래 어떡하란 얘기냐 하고 가만히 생각하다가니, 그럼 또 카페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볼게, 그러면 니들이 살 수 있지 하고 시작한 게 또 덕금학당 다음 카페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거 카페를 하면은 글을 또 올려야 되잖아요. 하루에 한 번씩 올려요.
하도 남아가지고 하루 10개도 올릴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대요 또. 그렇잖아요. 그래서 원래요 모든 글은 새로 쓰는 거예요 저는. 예, 모든 건 쓴 거는 다 버려요. 그러니까 1년 전에 한 말을 또 그 말을 자기 복사는 절대 안 해요. 글을 다시 씁니다. 이렇게 2월 달에는 책 5권을 다시 씁니다. 항상 강의 5개 5권을 써요. 상상을 해봐요. 책 5권을 2월 달에 써요 제가. 뭐 하면서 쓰는 줄 아세요? 놀러 가면서 써요. 드르륵 쓰고 한 시간에 한 70페이지 쓰고 막 쓰니까 그러니까 한 3일이면 5권 쓸 정도는 돼요. 제가 그러니까 한 200권 책을 외우고 다녀요 여기에. 예, 그건 걱정하지 마시고요. 예, 덕금학당이에요. 이 덕금학당은 도대체 뭐 하냐 물어보잖아요. 도대체 거기서 뭘 가리키냐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죠. 뭘 가리키냐. 유명하다고는 들었는데 너무 어렵다. 이거는 뭐 괜찮아요. 어려우면 어때요? 포기하면 되지. 그렇잖아요. 아니면 그냥 하든지. 뭐 이런 뜻이잖아요. 거기는 텃세가 너무 세. 괜찮아요. 그냥 또 왔다가 다시 포기하면 되지. 포기가 좋은 거예요. 꼭 그렇게 이겨내려고 하지 마세요. 빨리빨리 포기하는 게 좋기도 해요. 이겨내려면 항상 이 학문은 동학의 어려움을 겪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같은 동학, 도반끼리, 동문 수학하는 사람끼리 친하게 지내되 섞지 마라. 예, 힘들어진다. 예, 이거예요. 저는 항상 그 강조해요. 사이좋게 지내라. 근데 같이 하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힘들어지니까 그게 제 주장이에요. 그렇죠? 예, 사이좋게 안 지내는 거는 같이 지네끼리 섞은 거예요. 덕금학당이 뭐 하는 곳이냐면 사이좋게 지내자를 강조하는 곳이에요. 네, 여기 와서 사이좋게 지내는 거 배우러 오는 거예요. 그렇죠? 옛날에는 뭘 배웠냐면 2008년까지는 뭘 배우라면 그게 승질날 일이냐 이 새끼야. 그게 화날 일이냐 이렇게 써있어. 프랭카드 제 사무실에 그게 화날 일이냐 복도에 쫙 써있어요. 그게 승질날 일이냐 이 개새끼야 뭐 이렇게 써있어요. 예. 그렇잖아요. 그런 큰 오피스텔 사람들이 보고 저라고 갔어요. 그걸 글씨에다 대고 그렇게 저렇게 과감하게 할 거. 밖에는 써있어요. 독도는 우리 땅 뭐 이런 한 7m짜리 프랭카드 그냥 판에 써있고 독도는 우리 땅 써있고 막 그래요. 그런 게 하던 곳이에요. 이거 하는 거예요. 덕금학당에 오셔서 사이좋게 지내시고 먹을 것도 나눠 드시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해 가시죠? 억지로 사이좋게 지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모임을 만들어서 정기 모임을 하고 이건 저는 그런 거 없어요. 문화생끼리 뭐 단합된 뭐 모양 이거 저 없어요. 무슨 뭐 한국 명리사협회 그러니까 뭐 하는 줄 알고 없어요. 공부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해요. 공부 안 하려면 저 부르지도 마세요 그래요. 뭐 밥 먹는데 불러? 그런 거 하지 마요. 밥은 안 먹어요. 이렇게 말아요. 그냥 그 공부 안 하려면 하지도 말고 명리하게 질문 안 하려면 하지도 말고 그러니까 여기는 뭐만 공부하는데요? 명리학 공부하는 것이에요. 명리학 뭐 공부하냐고 물어보잖아요. 이런 거 물어보는 거 아니겠죠? 이거 물어보는 거겠죠? 덕금학대 뭐 하냐고. 사실은 사이좋게 지내는 방법을 해주는 게 접니다. 제 전공도 그렇고, 그렇죠? 네 몸하고 사이좋게 지내고, 네 마음하고 사이좋게 지내고, 너의 관계하는 사람하고 사이좋게 지내고, 그리고 네 직업하고 사이좋게 지내야 된다. 이게 4가지가 제가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명리학을 하는 거죠. 명리학은 뭘 가르쳐 주냐면 너무 쉬워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이제 덕금학당의 명리학을 뭘 가르쳐 주냐면 너무 쉬워서 그까짓 거 뭐 별것도 아닌데 뭐 이렇게 할지도 몰라요. 연탄 빼봐 더워.
인간에게 뭐가 있냐면 그 세 가지가 있는데, 정신이 있고 마음이 있고 몸이라는 게 있어요. 그쵸? 정신은 유불선 삼교라는 것이 있으니까 그것이 담당을 하죠. 마음은 심리학이라는 게 있으니까 걔가 담당을 하고, 몸은 또 의학이 있으니까 걔가 담당을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냐 이거죠. 그쵸? 뭐냐, 그 세 개를 잘 쓰는 거를 우리가 하는 거예요. 잘못 쓰는 거 연구하는 거, 잘 쓰는 거 연구하는 거예요. 잘 쓰는 거 연구하는 거, 용신론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렇죠? 그 중에 인간은 심리라는 게 있어요. 심리, 마음이라는 심리라는 게 있어요. 예, 이렇게 심리, 이거 별것도 아닌 거, 이까짓 거 심리가 뭔 중요한지 모르지만 심리가 있어요. 심리가 무려 5개나 있어요. 그쵸? 5개나 있어요. 예, 뭐 5개나 있어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환경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천지인, 기질형 그랬잖아요. 기에 대한 심리가 있고 질에 대한 심리가 있고 형에 대한 심리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심리로 뭔가를 판단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죠? 판단해야 돼요. 예, 그러면 이제 잠시 사주를 써놓고 설명해 보겠습니다. 신축, 경자, 신사무술 제사주예요. 그렇죠? 제사주 말고 다른 거 써도 돼요. 망신당하고 싶으면. 저는 그냥 망신당해도 괜찮아요.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심리는 바로 무슨 심리냐면, 첫 번째 심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주가 춥게 태어났죠. 춥게 태어나면 따뜻한 게 있어야 된다 하잖아요. 명리학은 추우니까 따뜻한 게 필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이 추운 환경을 어떻게 이용할래가 명리학이지, 추우니까 따뜻한 게 필요해? 이렇게 책 써 있는 책 하나도 없어요. 그런 거 본 적 있나요? 해자축월에 출생했으니까 추우니까 따뜻한 게 필요하는 것은 역학자 주둥빼기로 나가는 거지 책에 써 있는 내용은 아니죠. 그렇잖아요. 추우니까 따뜻한 게 필요해야, 추우니까 추운 걸 이용해야 돼. 이용해야 돼요. 그걸 명리학의 용신론이잖아요. 그걸 활용하라겠지. 그거를 떠나라고 한 적 없어요. 여러분들 목이 많으면 근근목하라고 했어, 목생하라고 했어? 근근목하라고 했다고 주둥빼기로 얘기한 거지 책에는 없어요. 목이 많으면 목을 목생화를 쓰라고 했지, 목이 많으니까 집에 있는, 제 밭에 있는 나무는 다 베어내야지 된다는 말이 있어요? 그럼 아니잖아요. 그게 여러분들은 어딘가 모르게 역학차 입에 놀아서 착각을 하는 중이잖아요. 그렇잖아요.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한난조서로 말하면 온난한 기운이어야 되잖아요. 온난한 기운으로 써야 돼요. 그럼 이걸 써야 하잖아요. 그렇죠? 환경을 활용하는 심리를 내다. 그렇죠? 우리가 만약에 소나 고양이 같으면 심리를 냈어요, 실천했어요? 세 개로 구분해봐. 식물 같으면 마음을 냈어, 그냥 먹었어? 형편 따라 먹었죠. 그렇잖아요. 먹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사람이니까 심리를 먼저 내죠, 행동보다는. 여러분들이 말하는 심리 속에는 행동이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어? 들어가 있어요. 네, 그렇지만 심리를 냈어요. 환경을 활용하는 심리를 냈어요. 이걸 온난이라고 그래요. 온난. 온난은 기운이 있어야죠. 이 추운 거를 뭐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냥 온난하다고 따뜻한 기운이 필요한 거예요? 이거를 활용할 기운이 필요한 거예요. 그 활용할 기운을 바로 온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안 쓰고 있는 거죠? 예. 예, 그렇죠. 그걸 병화라고 한 거죠. 그 병화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환경을 활용하겠다는 뜻이에요. 뜨거운 거요, 차가운 거요? 차가운 걸 활용하겠다는 뜻이, 환경을 활용했다는 심리를 낸 거예요. 이게 심리예요. 이해 가셨죠? 그러면 또 두 번째, 환경을 활용해야 돼요? 자기를 활용해야 돼요? 환경을 활용할 마음도 있지만 자기를 활용해야 되잖아요. 나를 활용하는 게 낫죠. 여러분들 자기 자신을 활용할 거요? 환경을 활용할 거요? 여러분들이 아들을 4명을 뒀는데 예, 농사를 짓고 있어. 근데 어떤 놈은 병화가 투관돼서 겨울생인데 그 자기를 활용해야 환경의 농사를 활용하려고 그래. 주어진 환경을 활용하려고 하죠? 그렇지 않고 그게 없으면 나를 활용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바로 나를 활용하는 심리를 뭐라고 말하냐면 토라고 그래요. 토. 그쵸? 이때 당시는 뭘로 활용해야 돼요? 무토라고 그래요. 예, 무토 그래요. 무토. 이게 토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나를 활용한다는 뜻이죠. 그다음에 사람은 무리지어 살잖아요. 사자나 벌 그리고 개미 다 무리지어 살죠. 무리지어 살아 서로 상부상조하고 살아요. 만약에 내가 무리지어 사는 특성인데 내가 잘 살고 이 사람이 잘못 살면 내가 이 사람을 책임져야 되는 힘겨움이 있어요. 그렇죠? 저 사람이 잘 살고 내가 못 살면 저 사람이 나 때문에 힘겨워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의식적으로 자꾸 얘를 도와주려고 그래. 옆에 같이 살아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거를 엄마가 자식을 도와주려고 하는 걸 뭐라고 말해? 정성이요, 집착이요. 알아서야. 야, 알아서야. 예, 우리 동네는 정성인데 서울 서초동이나 강남구 가니까 집착이더라고. 그것이 옮겨가 용산은 집착이 돼버렸어요, 이제. 그래서 그래, 예, 그러고 뭐 분당은 막 집착이 돼버리고 막 이런 식으로 좀 가가지고 이거 집착, 이런, 그렇잖아요. 이렇게 도와주려는데 상부상조 해야 되니까 서로 돕고 살아야 하잖아요. 그거를 공유라고 하고 정보 공유라고 하고 나눔이라고 여러 가지 용어로 써 있어요. 아,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 공유를 해야 하잖아요. 정보 공유. 그렇죠. 그런 공유랍니다. 그게 예, 공유 활용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해 가시죠? 그러려면 공유를 해 가지고 서로 도와야지 상대가 잘못되지 않아야지 나도 잘 살잖아요. 이렇게 생각해 봐. 멀쩡한 사지에 병든 사람 곁에 두고 병든 소리를 듣는 발자가 있어요. 그건 공유하지 않아서 그런 거잖아요. 이런 공유 같이 살아야 하잖아. 그걸 뭐라고 말해요? 감목 그러죠. 조용신 공부해 봤죠? 안 들었어? 안 듣긴 어떻게 안 들어? 다 들었지. 감목 그러잖아요. 감목. 이게 공유하는 거죠. 이런 심리가 있어요. 공유, 활용 심리가 예, 있어요. 방법을 공유하는 거예요. 이게 그죠? 그런데 사람이 방법만 공유해야 돼요? 일도 공유해야 돼요? 일도 공유해야죠. 먹을 걸도 나눠 먹여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우리나라는 강강수월래. 예, 먹을 거 나눠 먹었어. 뜻을 나눠 먹었어. 뜻을 나눠 먹었잖아요. 둘에나 품앗이는. 일을 나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거를 강제로 안 나누니까 예, 그걸 강제로 해놓은 것들이 여러 가지가 명절이라는 거 있고요. 정월 14일 날, 15일 날 정도, 지금 14, 15일 날 장당구기에 나누는 것도 아시죠? 정월달 1월 14일하고 15일은 장당구는 날이잖아요. 예, 그런 거 다 세시풍속에 써 있어요. 조선일보만 읽지 말고 그런 것 좀 읽어.
5월 5일은 뭐 하는 거다 이런 거 그런 것 좀 읽어서 한번 잘 봐봐. 이렇게 그러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한 나누어 먹는 거잖아요. 나누다 그런잖아요. 몸쓰면 나누잖아요. 그거를 나라에서 하는 거를 구휼 그러죠. 구휼 그러잖아요. 일반 사람들이 하는 거를 기부 그러죠. 뭐 엔조이 뭐 어쩌고 뭐라고 하던데 난 잘 모르겠어요. 여튼간 그냥 한국말로 나눔을 활용하는 심리가 있어요. 그쵸? 뭐 네가 오늘 밥 사. 그럼 내가 내일 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야, 네가 그럼 이번에 야, 그렇게 훌륭한 해? 그럼 내가 이번에 3억 투자해 줄게. 그럼 알았어. 그럼 내가 20% 뭐 기부 20% 지분 줄게.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신보살이 나한테 이번에 사업하는데 돈 좀 얼마 투자해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투자하면 되잖아요. 서로 나누는 거죠. 말로만 신보살 잘할 수 있어 이렇게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나누는 거죠. 나누려면 이인이 있어야 되죠. 네. 이해 가시죠? 네. 아셨죠? 잘할 수 있어요. 모든 생명체는 살기 좋고 먹기 좋고 한 곳으로 이동하는 그러한 하나의 생존 본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나 다 부동산 중개사 같이 이동하는 생존 본능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가장 우리나라에서 증명하는 것이 폐총이죠. 폐총. 그렇잖아요. 아니 강가나 바닷가로 가서 뭘 잡아먹으려고 하잖아. 살기적으로 그걸 폐총이라고 하잖아요. 조개배자 폐총. 이 총 말고. 예. 알았죠? 그렇게 먹을 거를 찾아서 떠나는 그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성향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면 내가 이번에 뭐 전라도 나주에서 출생을 했는데 여기서 소금이나 쌀보다는 충청도 송시열 선생한테 가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럼 월지가 삼합이 있어야지 떠나는 거잖아요. 아니야. 나는 여기서 쌀만 먹고 살 수는 없어. 미역이나 뭐 말하자면 명태 이런 걸 해 가지고 건어물 상을 한번 해볼 거야. 그러려면 저기 강원도 속초로 떠나면 되잖아요. 사람 찾아서 배우고 익히러 물건 찾아서 거래를 하러 떠날 수 있잖아요. 그거를 뭐라고 말해요? 합충이라고 하죠. 그렇잖아요. 그거를 유통, 통상 그렇게 말하지만 교류라고도 하죠. 그렇게 할까? 옛날식으로 객지로 떠나다 이렇게 할까? 그렇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객지로 떠난다고 할까? 통상하러 갈까? 교역하러 간다니까? 그쵸. 그럼 그렇게 얘기하자. 그냥 충청도 말로 객지로 향하다. 합충심리. 이런 뜻이죠. 철새가 아니고요. 이런 합충심리예요. 사람을 보고 떠나다. 나는 송시열 선생을 친구로 삼아야 되겠어 하면서 충청북도로 떠나서 공부를 하는 사람들. 그렇잖아요. 나는 말을 길러야 돼! 제주도로 가는 사람들. 이러한 방향을 찾아서 떠난 그러한 심리들을 공부하시는 거예요. 덕금학당은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 그런데 동양 철학 중 보잘것없는 명리학 책에 안 나오는 거는 왜 창광이 이거를 해석해서 이렇게 어지럽게 만들었냐? 아니면 이렇게 창광은 이거를 설명을 해설을 왜 이런 식으로 했냐? 외자를 붙이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가 하는 일이 뭐예요? 손님한테 잘 살거라고 거짓말을 시키다 보니까 이렇게 희망 고문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런 거를 이론화시켜서 만들어냈다. 예. 그렇잖아요. 그러면 덕금학당 말고 다른 학당처럼 조용신 따뜻하면 좋아 이렇게 할까요? 그렇게는 못해요.
그게 제 성미에 맞지도 않고 그런 분석적이지 않은 얘기는 할 필요도 없고요. 그런 어중된 얘기는 할 필요 없잖아요. 이런 뜻이에요. 그렇잖아요. 잘할 수 있어요. 어떡하다가니 이렇게 됐네요. 20년을 더 살게 됐습니다. 원래는 요때 죽는다고 선배들이 그렇게 2007년에 죽는다고 했는데 20년을 더 살게 됐습니다. 이게 대운이 뭐죠? 기획을 하나요? 우와, 그렇죠? 무술도 있네. 정유도 있고, 병신도 있고, 을비도 있고, 가보도 있고, 개사도 있네요. 이 5개의 심리를 가지고 과거 심리, 현재 심리, 미래 심리를 말해서 손님들한테 이렇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지 않아요? 거짓말을 시키더라도. 뭐, 이거 공부 안 하시려면 그냥 잘할 수 있어. 이거 해라니까요. 그쵸. 무조건 잘할 수 있어. 영어도 해서 you can make it. 예.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거 해버릇 해가지고 케이블 TV 방송국도 생겼어요. 두잇 이렇게. 두잇 TV 방송국 생겨서 지금은 없어졌지만. 그렇잖아. 회장이 그거 가지고 make it, do it, do it이라고 두잇이라고 하더라. 확실히 유학 갔다 온 사람은 두잇이랴. 나는 그냥 나를 열심히 만들어야 되는 건 줄 알았더니 현재는 제가 사라고 하는 운에 왔죠. 그러면 환경을 활용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나의 삶을 만들어 가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내킨 게 왔죠.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이죠. 13살, 뭐 12살 이런 초년에는 무슨 심리가 왔던 거죠? 이런 더러운 환경에서 내가 어떻게 사냐. 오로지 나를 만들지 않으면 살 수가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렇잖아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방패라는 그래프를 만들어서 공부를 해보라 이거죠. 그렇잖아요. 그래프 만들어서 할 수 있잖아. 방패 그래프. 방패 그래프 있잖아요. 그 2017년부터 하라고 해도 아직도 안 하고 그래요. 왜? 그죠? 저는 안 해도 돼요. 손님 있어요. 안 굶어 죽어요. 그냥 그래프를 만들으라고. 그래프 2개만 만들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2개 만들면 되잖아요. 이렇게 조용신 그래프 하나하고 행운 그래프 하나를 만들어서 지금쯤 어느 마음을 내야 되고 지금쯤 어느 마음을 내야 됩니다. 그래야지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올해는 올해는 갑이죠. 갑진년이었잖아요. 을미잖아요. 저는 그러면 2024년과 2025년 갑진이죠. 맞지. 어떤 마음을 내야 돼요? 응? 공유. 네. 그럼 주변 사람들도 공유를 원하는 사람들이 생기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공유를 하려면 지식 공유가 아니라 이심, 전심부터 해야 되잖아요. 이심, 전심하고 공유하고 나누고. 야, 명리학은 이렇게 하는 거야 하는 방법을 나눠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거 아닌가? 예, 그게 그렇게 안 될 것 같으냐고. 저는 현장에 40년 동안 전 봤다니까요.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왜 공유하는 거를 왜 그렇게 싫어하느냐고 하는 걸 나중 얘기고. 이런 마인드를 내는 거죠. 그렇죠? 원국의 조용신 그래프를 만들고
대운과 세운 그래프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일목요연하게 대운도 설명할 수 있죠. 어허, 어허. 그래도 대중 앞에서 잘난 척하고 그렇잖아, 공유하고 나누고 그런 거는 야 43살부터는 좀 괜찮네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아시겠죠? 잘할 수 있어. 그렇죠? 질문하지 마세요. 명리학 예. 예. 이게 워낙 중요해 가지고 이게 워낙 중요해서 제 제자 중에서 공부는 징그럽게 안 한 년이 하나 있는데 책도 안 봐요. 송진아라고. 징그럽게 안 해요, 공부를. 그리고 2008년도에 그럼 정말 말 안 들으려면 조우용실 하나만 해라. 그걸 하다 보면은 내 의도를 네가 알 수 있다. 그렇잖아. 말 안 들어요. 그러더니 15년 후에 하더라고. 지금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뭐 나이가 먹었으니 뭐라고 할 수도 없잖아. 토크막당에서 조우 심리를 가리킵니다. 그렇죠? 대운 보는 법과 조우를 가지고 세우는 보는 법도 가리키게 되겠죠. 이제 오늘 말 꺼냈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조우용신은 어떻게 쓴다도 모르고 그냥 따뜻하면 좋다 그러잖아요. 그런 법이 어딨어. 내가 그런 법이 어딨어. 가을은 건조하니까 건조한 걸 써야 되고, 여름은 봄은 습하니까 습한 걸 써야 되죠. 여름은 뜨거우니까 뜨거운 걸 써야 되잖아요. 뜨거운 걸 차갑게 만들어? 그러니까 그건 미친놈 아니야? 여름에 설이 내리라고 하는 놈이 있어, 조우용신으로. 그 미친놈이지, 그거. 제가 미친 게 아니고 그 사람 미친 거예요. 그런 게 아니죠. 그걸 쓰라. 이런 개념을 담긴 조우용신의 심리를 가리키는 겁니다. 5가지 심리로 대운, 세운을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은 손님들이 무엇을 물어보냐면 저 뭐 하면 좋아요 물어봐요. 그렇죠? 근데 처음에 제가 서울 25에 와서 여기 논현동에 개업할 때는 뭐라고 물어봤냐면 저 잘 살아요? 이건 제가 전공이에요. 제가 전공이에요. 그렇잖아요. 저는 잘생겼다고. 그리고 얼굴도 밝았다고. 그죠? 머리카락이 없어가지고 약간 어떤 때는 다마가 이상한 다마로 보일 때가 있어요. 저 새끼한테 마취뺐다 의도 맞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일 때가 있었지만 항상 밝고 웃고 잘생겼다고. 제가 전공이에요. 잘 살 수 있어요. 네, 이게 이 전공이잖아요. 무조건 잘 산다는데 뭐 할 말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1년에 손님 3명 왔어요. 잘 살 수 있다는데 누가 와, 나 같은 사람한테. 그렇잖아요. 그 누구를 말 못해? 그러잖아요. 그렇게 세월을 살았죠. 그러다가니 천일기도 끝나는 날, 1995년 삼풍백화점 무너지기 3일 전에 천일기도가 끝났죠. 사무실에 앉아 있어야 되나 하고 앉아 있는데 그때부터 이제 손님이 와서 한 달에 25만 원은 벌었나? 벌었나? 그래도 여전히 아버지한테 가서 돈 타러 가야 돼요. 저 20년을 돈 타러 간 거예요. 그렇죠? 집세는 내야 되니까. 알바도 하고 그런 것들이죠. 그렇지만은 대답은 해줘야 되잖아요. 세월이 가면서 올림픽이 지나가니까 세계인들이 보이잖아요. 무슨 직업이 생겼네? 월드컵을 가보니까 디테일이 보이잖아요. 야, 이거 운동선수 해도 돈 버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막 디자인이라는 게 막 이때 막 서초 오피 때 난리 났어. 디자이너들 막 오고 영화인들 오고. 올림픽 끝나서 90년대 초에 문화예술이 직업이 되어버린 거죠. 그 전에 직업은
공무원하고 선생님이었어요. 80년대까지. 디자인이 막 오고 2000년도 탁 지나가니까 별게 막 운동이 뭐니 레크레이션 이게 다 직업이 돼 버린 거예요. 우리 어릴 때 딴 따라가 다 직업이 된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거를 질문자가 있어야지 내가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질문자가 없으니까 가리킬 대상을 찾아 헤맸죠. 그때도 이거 누구한테 가리켜야지 이거를 이론을 내가 만들지, 가르치지 않는데 내가 배불리 먹고 사는데 내가 뭐 무슨 죄가 있다고 일부러 공부하고 이론을 또 만들어요.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 가지고 처음에 시작한 게 자평진전 8과의 용신론부터 시작을 했죠. 하늘에서 이런 게 내려와서 용신이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됐다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해계신이라는 걸 만들었죠. 네.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달걀 후라이만 하고, 어떤 사람은 벽에 미장만 하고, 어떤 사람은 이것만 하고 이빨 쑤시고 그런 것만 합니다. 그 사람의 일하는 종목이 타고났다는 거죠. 그렇죠? 그 타고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종목을 내가 연구하면 몇 개 정도 만들어낼 수 있을까 하고 생각을 했죠. 그렇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고 내가 이거를 만들어내도 이거를 알아차리는 사람이 생기려면 10년 또 공을 들여야 되잖아요. 돈도 많이 썼어요. 한 5, 6천 썼어요. 이것 때문에. 행사도 유치하고 책도 만들고 컴퓨터도 수십 대 날라갔고. 그래서 행사도 그거지. 그전에 행사를 엄청 크게 했어요. 우리 집이 2,000평인데요. 거기다 막 치알 쳐놓고 막 반미그 가면서 공부하고 한 번에 막 5, 600만 원씩 써가면서 이걸 알리기 시작한 것이 해계신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최소한 내가 10년만 공 들이면 이렇게 하나의 당령당. 그래 당령 만들러 대학원을 갔어요. 팔품 만들고 당령이란 단어를 학교에 논문으로 인정받아야 되잖아요. 논문에 없는 얘기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논문으로 인정받으려고 대학원을 가서 학비도 비싸요. 사립대학원이나 쓸데없이 가가지고 또 밥 사 먹기 하잖아. 맨날 나이 먹은 사람 같으니까 뭐 밥 사 그게 밥 사 먹이고 돈으로 그냥 논문 쓴 거지 뭘 써요. 그러니까 명리학계는 일을 들고 온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 당령 나오고 팔품 나오죠. 그거 쓰려고. 그거 쓰려고. 그렇죠. 기와 생성론에 의해서 우리는 탄생했고, 그래서 이렇게 탄생한 결과로 우리는 이런 일을 합니다 하고 회계신화를 만들어서 한 거죠. 그래서 나눠진 거죠. 품이 있으면 환경 조건이 있죠. 당령이 있으면 타고난 임무가 있고, 그렇죠. 당령의 해신이 있으면 그 임무를 수행하는 종목이 나오죠. 귀신이 있으면 종목이 나오죠. 그래가지고 총 한 품, 한 당령당 8개의 종목을 만들어냈죠. 그렇죠. 88이 64, 64개의 종목을 만들어냈어요. 그것도 우연이에요. 8개의 당령과 64개의 일. 그러니까 8개, 4궤 그잖아요. 8궤, 64궤처럼 된 거는 그냥 그거에 맞추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맞추면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죠. 64개의 직업의 종목이 탄생을 한 거를 여러분들은 지금 덕금학당에서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처음에 팔품이라는 걸 만들어냈을 때 중국의 사이트는 난리가 났어요. 팔품은 이러한 식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2기와 4시가 돼서 팔품이 됐고 팔품의 특징은 이거고 보율은 이렇다. 난리가 났죠. 논리적으로 설명하니까 제일 난리 난 거는 김동현이에요. 그 새끼가. 야 이거 뭐가 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놈이 나를 독차지하기 시작해다가니 이렇게 그거를 가지고 이제 해신과 계신으로 나누고 해신으로 4개 나누고 계신으로 4개 나누고 8개가 됐죠. 그래서 그것이 직업의 종목이 된 거죠. 그렇죠. 어떤 사람은 뭐 신계 이렇죠. 그런 종목이 된 겁니다. 마령, 자월, 개수에 태어났다고 치자. 그러죠. 개수에 태어났다 치자. 그러면 처음에 뭐예요? 신계,
개갑. 이게 직업의 종목이 된 겁니다. 그러고는 기계, 뭐가 됐어요? 이렇게 개갑, 병,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거 빼고 해서 이렇게 4개가 직업입니다. 이해 가시죠? 아주 간단해요. 그러고 나서 융복합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융복합 해야 되겠죠. 융복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융복합을 하는데 여기에 직업이 내려가니까 여기 이게 8개 직업이 또 나오잖아요. 근데 융복합이 응용 융복합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응용. 이것도 요즘은 직업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만약에 신개가 아니고 이게 경개일 경우 응용되잖아요. 예, 이것도 하나의 직업 분류가 돼. 그것까지 따지면 여기 12개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64개가 넘어갑니다. 근데 거기까지 무리하게 하진 마세요. 이번에 강의에는 내용이 나오긴 하는데, 내용이 나와요. 융복합과 이도가 나와요. 나오는데 그거 쳐다보면 또 오래된 제자들은 창공 선생님 또 지랄을 하는구나 이렇게 했지만 그죠? 예, 근데 마지막에 이게 이제 더 이상 안 해요. 마지막 여기까지 끝이 이걸 해서 나오는데 이게 이제 이게 나오긴 하죠. 예. 을목 정화 이렇게 나오죠. 뭐예요? 정화 경금 나오죠. 무토 임수 경금 임수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8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도가 아니고 융복합이 또 하나는 있기는 하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직업이 나오고 그럽니다. 직업이 아니고 직종입니다.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은 요거하고 뭉쳐져 있죠. 그렇잖아요. 하나의 종목 행위에 2가지 행위가 같이 들어가 있죠. 그렇잖아. 같이 들어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요거에다가니 요렇게 안 되고 요거에다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렇잖아요. 그 문과 이과가 공용돼 있죠. 아이디어와 과학 이게 만난 거잖아요. 이런 것이 만난 것들이 연결돼 있는 거를 얘기해 주는 것이 해귀신의 종목입니다. 이것도 덕금학당에서는 2012년부터 감당하고 있었고 2017년부터는 그것이 텍스트화돼서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있고 이번에 새로운 판은 융복합과 이도로 나눠졌다는 것만 조금은 달라질 뿐입니다. 하지만 이거 배우고 그 다음에 이거 하는 거예요. 순서예요. 이거 속에 여러분들 이런 것도 있는 거 아시죠? 행운도 있고 조화도 있고 이런 거 아시죠? 합충 변화 다 공부해야 되는 거 아시죠? 뭐 이런 것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해귀신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합니다. 총 64개의 종목에 관해서 공부를 합니다. 근데 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수생목이란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수생목이란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러면 지식 체계를 갖추다 막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그 밑에 개갑이란, 개을이란, 임갑이란, 이불이란 하잖아요. 이걸 뭘로 나누는 거예요? 그냥 수생목으로 나누는 거예요. 이거는 해귀신으로 나누는 거예요. 해귀신 나누는 거예요. 그렇죠? 춘절, 동지부터 춘분까지가 여기는 사시로 구분하는 거 아시죠? 춘절 그러면 이제 개갑 그러잖아요. 하절 그러면 뭐예요? 개을. 추절 그러면 이물, 동절 그러면 임갑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게 배우고 익히는데 어떤 사람은 개갑으로 공자 맹자를 배우고 어떤 사람은 개을로 경영 철학을 배우고 어떤 사람은 이물로 과학 철학을 배우고 어떤 사람은 임갑으로 통상 철학을 배우더라.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겁나게 쉽죠. 쉬워 안 쉬워? 쉬운데 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냐면 강의할 때 뭐 네가 그 얘기에다 네가 엮여가지고 네가 죽어버려. 엮인다고. 엮이면 누가 풀어줘야 되잖아 이거를. 왜 그러냐면 64개가 같은 말이 중복되면 아니잖아. 단어도 64개가 다 달라지잖아. 하다 보면 말이 중복되고 단어가 똑같아져. 64개가 달라져야 되잖아. 경우의 수까지 또 있잖아. 64개가. 경우의 수까지 있으니까 경우의 수까지 감안하면 이게 좀 복잡해지니까 함부로 도전을 하는데
강의하다 엮인다고. 이 사람이 상생상극 강사예요. 이지연이라고. 아시죠? 상생상극, 제가 정한 상생상극, 순환상생상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수생목이란 무엇이다? 수국화란 무엇이다? 강사입니다. 말 잘 들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기신을 공부합니다. 총 64개입니다. 64개를 하려면 뭐를 알아야 돼? 8개를 알아야죠. 8개를 알려면 4개를 알아야죠. 4개를 알려면 2개를 알아야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4개 아는 겁니다. 4개. 4개 아는 겁니다. 2개. 수화 기제란 무엇이다? 4개. 사시. 토곡수란 무엇이다? 그 다음에 8개. 목국토, 화극금, 금극목. 잘못된 걸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금극목. 장점을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화극금. 새로운 걸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목국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거를 이지연이한테 배우시면 됩니다. 아, 지금 화극금. 내 장점을 계속 연마해서 살리고 금극목 잘못된 걸 계속 고치고 목극토. 세상이 변하는데 아직도 그렇게 하고 있어? 왜 포크레인 있는데 나처럼 삽질하냐고. 왜 이 삽질?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포크레인으로 하세요. 삽질하세요. 지게차 있는데 왜 들고 가냐고. 이렇게 좀 하지 말라고. 지게차에다 한 방에 옮기라고. 변한 거를 배우셔야죠. 그거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 동반해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이 글자 보고 외우려고 하고 그럼 나중에 안 됩니다. 상생상극을 꼭 해야 된다. 이게 해기신을 덕금학당에서 하는 겁니다. 알았죠? 네. 해기신의 활용을 합니다. 어디로 활용해? 직업으로 활용해요. 조심리를 접목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아까도 말했듯이 사람은 3가지 이유로 사람이 사람을 만납니다. 사람이 사람을 3가지 이유로 만납니다. 가족으로 만납니다. 이해가시죠? 그리고 또 사회적 관계로 만납니다. 이웃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랬잖아요. 그리고 또 직업으로도 만납니다. 3가지 이유로 사람을 만나요. 이해가셨죠? 그럼 이 3가지 이유로 사람을 만나는데 만나는 걸 볼 거예요? 만나서 어떻게 됐다는 걸 볼 거예요? 가령 이렇게 식신이라는 게 있어. 식신이라는 게 있어요. 식신이라는 게 있어. 이제 그러면 이거는 가족으로서 식신은, 사회적 관계로서의 식신은, 직업으로서의 식신은 이렇게 만나잖아요. 직업으로서의 식신은 격국이라고 하고, 격국과 뭐라고 그래요? 구흥성패라고 하죠. 구흥신이라고도 하고, 사회적 관계로서의 만나잖아요. 그걸 뭐라고 말해요? 사회적 관계를 생화극제 그러죠. 아, 그거를 육신 그러잖아. 격국 육신. 가족으로 만나죠. 그걸 뭐라고 육친이라고 하잖아요. 육친을 생화극제라고 그래. 생공존 관계라고 그래. 공존 관계라고 그래요. 공동 관계. 이 3가지 이유를 만나는데 그럼 모든 게 관계가 되잖아요. 그 식신 그러면 식신이 무엇이다 해서는 공부하시면 안 되잖아요. 식신이 무엇을 만났을 때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이런 뜻이에요. 만약에 1번 비견과 식신이 관계가 됐다. 가족으로는 자식을 위탁시킨 거고, 사회적 관계로는 상대의 힘겨움을 내가 대신 해결해주는 육신론이고, 직업으로는 국가 자격증이나 각종 직업의 자격 조건을 갖추는 거고, 이렇게 통변하시는 거 아시죠? 알았어, 몰랐어? 몰랐지. 알았어. 알았어, 몰랐어. 원래 다 알았죠? 알았다고 해요, 좀. 이렇게 설명하는 게 육신이거든요. 이해 가시죠? 표정이 안 좋네요.
이런 표정 지면 곤란한데요. 아, 그거 말고 그럼 뭐 육신 공부를 세 가지 말고 뭐 하려고 했어? 머리 빗으려고 했어? 육신으로? 목욕하려고 했어? 육신 가지고 그걸로 목욕한다고 목욕이 돼야? 때도 안 밀어줘. 마음만 속상하고. 그렇잖아요. 이런 뜻이 담겨 있죠. 그러면 이러한 육신 간명론이 이미 제공이 되어 있는 걸 아시죠? 덕구박당은. 심론이라고 다 되어 있어요. 식신은 일간은 이렇게 되어 있다고 안 되어 있는 거 없어요. 그냥 모조리 다 되어 있어요. 예, 이론은 되어 있어요. 중구난방으로 해서 그렇지. 예, 근데 앞으로는 정식으로 저한테 텍스트를 받게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은 그걸 이제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테스트를 막 주잖아요. 나중에는 내가 뭔가를 했더라를 모를 뿐만 아니라 이게 뭐더라를 모를 수 있잖아요. 감자 줬는데 고구마 되고 고구마 줬더니 밤 되고 막 그래요. 그 믿을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직접 제가 이제 추려가지고 간추리는 중이니까 요건 다 개공이 되어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명리학의 꽃이라고 하는 격국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격국론이라는 게 있죠. 직업의 역할입니다. 신분의 역할입니다. 직업 행동을 얘기하는 거죠. 종목하는 게 아니라 직업. 이해 가시죠? 직무라고 하죠. 과장, 부장, 아버지, 엄마. 엄마 밥하는 거 말고 엄마 역할. 여러분들은 사람한테 엄마한테 뭘 원해? 엄마 역할을 원해? 아침밥을 원해? 아침밥을 원해? 그건 부인한테 하는 겁니다. 남자는 부인한테 아침밥을 원하고 여자는 남편한테 월급을 원하고. 그거는 그렇잖아요. 역할만 사람이 있죠. 사람마다 있습니다. 무슨 역할, 그 역할에 대한 걸 보는 겁니다. 그게 신분, 지위, 역할을 보는 거죠. 아까 해기신 애들은 종목 본다고 했잖아요. 그거 말고 역할은 선생은 선생답게, 제자는 제자답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역할은 마치 삼강오륜에 나오는 붕유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들 이런 것처럼 역할을 판단하는 거를 격국과 해기신 그러는데 원래 용어가 격국과 해기신이에요. 이것이 용신과 해기신이었잖아. 이것도 격국과 해기신인데 해기신이라는 용어가 중복되니까 헷갈려서 못 살겠어요 하고 해가지고 2년 전에 용어를 바꿔버렸습니다. 구응신으로. 미치겠어요. 원래 바꾸면 안 되잖아요. 해기신이라 하는 거거든요. 원래도 상신과 구신, 격을 해신, 나머지는 기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용어를 바꿔서 그냥 구응신으로 하게 했어요. 그렇죠? 구응신은 성패가 있어 없어? 직업은 귀천이 없지만 역할은 귀천이 있는가 아셔야 몰라요. 직업은 귀천이 있어 없어? 밥을 하든 농사를 짓든 직업이에요. 종목이잖아. 근데 그것이 귀천 나눠줬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장님하고 밑에 있는 똘만이랑 같이 월급을 받을 수는 없잖아. 나눠져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구웅시인데 이름이 뭐예요? 구웅성패입니다. 이기고 지는 게 나눠졌다. 이런 뜻으로 상하가 나눠졌다. 이런 의미로 가지고 있습니다. 계급이 나눠졌다. 그래서 구웅신 그러지만 구웅신은 성패를 보는 겁니다. 역할을 본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역할은 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역할은 두 가지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 상신과 구신이란 두 가지의 역할이 있고요. 역할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개의 그 유정과 짝신이라는 걸로 나누져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유정이냐 짝신이냐 하잖아. 그래서 구신, 상신이라는 역할, 이게 직업의 분류입니다. 어떤 식으로 자기 운영을 하느냐는 얘기죠. 어떤 식으로 자기의 재능을 쌓느냐, 희귀신, 그렇죠? 어떻게 자기를 운영하느냐, 구응신, 그렇죠? 상신, 구신, 그래서 두 개의 역할이 있습니다.
유정이냐 짝짓이냐 또 하나의 역할이 세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억부용신이 5개가 따로 붙습니다. 총 몇 개예요? 3개에다 5개 하니까 8개. 8개의 자기 운영 방식이 경마다 있습니다. 그럼 총 몇 개예요? 80개. 아, 정말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10개는 80개지. 80개의 자기 운영 방식이 있다. 이것도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는데, 설명을 해놨잖아요. 이때 강의는 여기까지만 하고 저때 강의는 저기까지만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봄에는 일간과 원령을 해서 거기까지만 했어요. 최격까지만. 그렇죠? 그거까지만 했잖아요. 그러한 것도 모듈이 책에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책에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 나오는 것들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게 몇 가지입니다. 이게 몇 가지라겠죠? 64개. 요거는 5개의 심리적 행동. 자기 운영 심리.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여럿이 사는 거. 이건 뭐라고? 64가지 방법의 자기 재능 개발. 80개의 자기 운영 방법 그럽니다. 그렇게 뭐 나와 있습니다. 가령 제가 이제 또 신축, 경자, 신사, 무술 그럽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영이라고 하는 거는 임수입니다. 대운수가 3이에요. 남자고 제사주입니다. 근데 격이라고 하는 거는 식신이에요. 이해 가시죠? 식신이에요. 여기에 해신은 신금이고 여기에 상신은 신금이에요. 그렇죠? 재능하고 운영 방식은 다르죠. 같지 않잖아요. 이거 임수 계수잖아요. 근데 그거를 활용하는 거는 같죠. 몰라도 돼요. 나중에 알면 되지 뭘. 예, 혹할 거예요. 이렇잖아요. 다를 수도 있죠. 다를 수도 있잖아요. 얼마나 다를 수도 있어요. 그죠? 만약에 이 사주가 상관격이었다. 임수가 투관 상관격이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시면은 영의 희신은 신금인데 상관격인데 그러면 상관격이니까 이거 상관 그러잖아요. 임수가 투관됐으면 희신 상신은 뭐예요? 무투가 되죠. 그렇잖아요. 무투라고 하면 안 되니까 원래는 정인 그러잖아요. 얘하고 같지가 않죠. 그러면 재능 개발하는 방법론이 달라야 되고 자기를 운영하는 방법이 따로따로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헷갈리겠어요? 융합이 되겠어요? 는 손님 오면은 1초 내로 판단해야 됩니다. 1초 이상 걸리면 그만두라고 했잖아요. 왜 그걸 해가지고 속을 새기냐고. 그렇잖아요. 이런 것들을 여기서 융복합시키는 거예요. 자기 재능과 그 재능을 가지고 사회와 직업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 방법을 따로따로 하는 게 방법을 같이 할 것인가, 이게 얼마나 이제 헷갈리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영이 있고 격이 있으면 이거를 운영하는 행위가 뭐예요? 해신이고 해신들이죠. 이건 해신, 이건 구홍신이잖아. 운영하는 거. 얘가 운영하는 거, 얘가 운영하는 거. 얘는 선천적으로 타고난 거고 이건 후천적으로 여러분들이 할 일이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뭘 보는 거예요? 해기신 보는 거고 구홍신 보는 거예요. 정인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관인상생이라는 상신과 그렇죠. 인겁이라고 하는 구신 그리고 관과 겁이라고 하는 게 유정에서 만나느냐 따로 겁은 재성을 만났느냐 아니면
관은 식상을 따로 만나느냐. 이게 짝퉁이라고 하잖아. 운영 방법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을 모두 8개 정도 해나가시면 됩니다. 이런 식입니다. 이사주는 이제 식신격입니다. 그렇죠? 네. 자기 운영을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첫 번째 상신으로 운영을 해야 되나? 봐봐요. 첫 번째 운영을 뭘로 했어? 상시로 하냐, 구신으로 하느냐, 유정으로 하느냐, 짝으로 하느냐. 이해가시죠? 이게 3가지라고 했잖아요. 유정과 짝을 따로 구분하시면 안 되고, 운영 방법이 상신 방법, 구신 방법, 유정과 짝신 방법으로 운영을 하는 거죠. 이야, 이것이 안 될 때는 5가지 억부용신으로 또 운영 방식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억부용신은 주변에 나를 누가 호응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개척해야 됩니다. 얘가 나를 짜려보고 있어. 이거는 얘를 설득해 내 편으로 만드는 건 뭐예요? 억부용신. 얘가 나를 개슴치레하게 나를 사랑하고 있어. 이 방법은 구응신. 구응신 3가지예요. 구신, 상신, 짝신과 유정. 이런 걸로 운영하는 거를 보는 것이 격국과 용신입니다. 이걸 덕금학장에서 합니다. 덕금학장도 쓸데없는 짓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유튜브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2018년에 집을 하나 멋있게 져놓고 앉아있기가 억울해가지고 거기 앉아서 유튜브를 시작했잖아요. 방에 앉아서 집에 앉아서 집을 졌다니까. 멋있게 내 방을 하나 저기 미송으로 군산 가서 소나무 사다가 멋있게 졌는데 거기 앉아서 집자랑도 할 겸 뭐 할 겸 해서 유튜브를 2018년에 찍었죠. 앉아서 그렇게 찍으면 안 되는가 보더라고. 근데 그때부터 들은 말이 그렇습니다. 명리학은 목적어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시나 봐요. 원령이 전해준 용신을 이행하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나를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원령이 전해준 격을 이행하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나를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근데 명리학은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나 봐요. 그때부터 느낀 겁니다. 그래서 일간이라는 것을 나로 하고 내가 어떻게 살고 싶다가 이게 있구나 인정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 원래 삼재라는 거는 죄주 죄자를 죄양죄자로 바꿔서 쓴 거는 아시죠? 운명학에는 없는 거 아시죠? 운명하게 없습니다. 그런데 삼자는 어느 날 갑자기 인식론에 의해서 우리한테 와서 존재하고 있죠. 우리 엄마는 그 찬란 셋째 아들은 안 믿고 삼자는 믿어요. 그게 뭐 명리학이 아무리 중요해도 삼재되면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한테 있잖아요. 아무리 학문이 아니라고 해도 우리가 그렇게 인식하잖아요. 그 인식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그렇잖아요. 요즘 봐봐요. 뭐 윤석열인지 이재명인지 둘 다 없었으면 좋겠는데 둘 중에 하나를 편들어야 된다는 인식 때문에 편을 드는 거 아니에요. 인식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일간이라는 인식이 명리학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원령하고 아무 상관없이 일간이 잘 살면 운명적 목적을 이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생각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어서 일간이라는 주제어를 이제 사용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도 제가 사기를 치다 보면은 이제 이것도 하나의 무엇인가가 나타날 수가 있겠죠. 뭐 일간은 그 주어의 주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주체자인 것이지 일간이 잘 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내가 하는 직업 종목이 잘 돼야 되고 내가 하는 직업이 잘 돼야지 내가 잘 되는 것이지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이 내가 잘 된다는 용어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 용어가 어디 있어요. 그러려면 뭐하러 직업활동하고 뭐하러 집에서 계속 낮잠하고 자면 되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루지 못할 꿈이에요. 그래서 이 모두를 뭐라고 말하냐면 공이라고 하잖아요. 이 모두를 공이라고 그래요. 이해가시죠? 이 모두를 뭐라고 말하냐면 이 모두를 뭐라고 말할 수는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잖아. 이러한 생각들은 실천하면 뭐가 돼요? 공을 이루는 거잖아요. 얘를 뭐라고 말하냐면 아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적천수의 의미를 잘하면 일간의 정신론을 공부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따를 것인지를 적천수 논리로 공부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일간의 향방도 우리가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이거보다 이게 더 중요해졌는지도 모릅니다. 자연 그대로 사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현재 명리학에서 여러분들이 받는 이미지가 어떻게 되냐면 봄이 됐는데 왜 봄이 왔냐 이거야. 나는 가을이 오라고 했더니 그래 난 봄이 왔어도 가을처럼 할 거야 하고 우기는 겁니다. 이 우기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간론을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가르칩니다. 덕금학당에서 4개를 공부합니다. 조용신, 용신과 희귀신. 여기 병양용신이 따로 붙습니다. 이해가시죠? 병양용신이 따로 붙습니다. 그래서 병양용신이 따로 붙고 여기 뭐예요? 격국과 희귀신. 그럼 안 된다겠죠. 용어가 구웅신 그러잖아요. 여기 억부용신이 따로 붙습니다. 일간, 뭐 왕세강약 그러죠. 왕세강약. 일간은 기세의 판단, 원명이 기세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왕세강약, 왕상휴수사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런 왕세강약, 왕상휴수사, 강유 그러죠. 강유. 여러분들 강유 들어보셨죠? 건왕세병 사묘절 태양생옥대 이런 말 들어봤잖아요. 그러한 내용들을 이제 일간에서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일간이니까 일간만 하는 게 아니고 계속 여기다 연결을 시키겠죠. 여기다 연결을 시켜서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4가지인데 총 여기에 병양용신, 여기에 억부용신까지 해서 총 7가지가 들어가 있죠. 여기까지가 덕금학당에서 강의하는 내용입니다. 사이좋게 지내야 됩니다. 너무 가까이 지내시면 파벌이 생기고 다툼이 생깁니다. 그걸 먼저 해 주셔야만 됩니다. 이해하셨죠? 저는 그거 아주 잘 지킵니다. 서운할 정도로, 제자님들이 서운할 정도로 잘 지킵니다. 멀어지면 아양 떨어서 가깝게 하고, 가까이면 싹 밀고, 약간 좀 이상하긴 하지만 여튼간 여러분 잘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이 내용을 아시면 됩니다.